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9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문제 지시가 되어 있네요.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 보입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시되 경로는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언급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특별히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혹시 색상에 대해서 글자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그 색상과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용지 여백은 왼쪽과 오른쪽은 11, 머릿말, 꼬릿말, 위쪽 아래쪽은 10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림을 삽입하실 때도 문제지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픽처라고 하는 방안에다가 소스를 모아놨으니까 거기에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페이지, 3페이지 작성하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는 번호를 넣지 않죠. 쭉 문서 입력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도형을 제작하는 문제죠. 그 도형들은 묶어서 혹시 복사해서 이리저리 옮기거나 할 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묶기를 하고 다시 풀지 않으시게 되면 0점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객체를 묶기 작업을 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묶기를 해제시켜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파일을 저장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받으신 거 거기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서 저장 단추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경로와 그리고 파일의 이름 보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저장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용지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용지 설정할 때는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의 키보드 맨 위쪽에 보면 F1, 2, 3, 4 펑션 키가 있을 텐데요. F7 눌러주시게 되면 용지를 바로 편집할 수 있는 대화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A4 용지라는 것과 세로로 서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이제 위, 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 여기에 대해서 여백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위쪽은 이라고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10 탭키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10 탭키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하죠. 11 탭키 눌러서 오른쪽 11 탭키 누르면 다시 머릿말 10 다시 눌러서 꼬릿말 10이라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위아래는 모두 다 10인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되겠습니다. 설정하고 나오시게 되면 용지 설정은 끝났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이 들어가야 되니까 1점 엔터 쭉 치셔서 공간 확보해 주시고 2점 엔터 쭉 치셔서 공간 확보해 주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죠. 여긴 3, 4번 필요하죠. 3점 엔터를 쭉 쳐주시고 4점 엔터 쭉 쳐주셔서 공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컨트롤 엔터 치셔서 용지 설정이 끝났습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오셔서 1번 커서 밑에다가 놓고 타이핑을 쭉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 형태 보시고 일단 타이핑을 쭉 할 거예요. 다만 여기에 끝자락 세이프티와 공공기라고 하는 글자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스타일을 적용한 거기 때문이죠. 아직은 스타일을 저희가 주지 않고 타이핑을 할 거니까 쭉 일단 치고 난 다음에 스타일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이 다 끝났으면 글자들을 몽땅 다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블럭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화창이 뜨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말고 내가 추가할 거니까 더해줄 거예요 라고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 단추 누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스타일의 이름이 엑스포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영문 이름 여기다 쓰시면 안 됩니다. 스타일의 이름이라고 하는 칸에다가 엑스포라고 쓸게요.
문단의 모양과 글자 모양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죠.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단축,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단축 각각 눌러주셔서 지시사항이 언급된 대로 쭉쭉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문단 모양 단추를 누르고 들어갔고요. 왼쪽에 여백이 15라고 했으니까 맞춰주면 되겠고, 문단 아래 간격도 10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췄습니다. 설정하시면 문단 모양은 끝났고요. 글자 모양도 콩 찍고 들어가시면 대화창 뜰 거예요. 거기에서 한글과 영문의 경우에 서로 다른 글꼴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크기나 장평 그리고 자간의 경우에는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그대로 동시에 먼저 해주시고 글꼴을 나중에 설정을 해줘도 되겠네요. 크기는 10이니까 불만 없고요. 장평은 95라고 했으니까 95로 줄여줄게요. 자간은 5라고 살짝 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장평과 자간, 글자 크기는 맞췄는데 언어가 대표적으로 지금 걸려있죠. 이 친구를 대표가 아니라 한글은이라고 따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굴림이라고 글꼴을 바꿔줄게요. 영문에 대해선 도둠이라고 따로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영문은이라고 단추 누르시고 도둠 찾아서 적용할까요? 자, 이제는 글꼴을 한글로 바꿔도 영문으로 바꿔도 장평과 자간은 95에 5 계속 똑같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설정 나와 주시고요. 없는 걸 만든 거니까 추가해 주시고요. 블록 잡아 놓은 친구를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설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이프티 공공기라고 하는 글자와 똑같이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문제가 끝났네요. 2번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이군요. 표를 잘 만드셔야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표 작성하실 때 오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2번 밑에다가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메뉴에 다 있죠. 가장 왼쪽에 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줄이 몇 줄인지 칸이 몇 칸인지 세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은 5줄 그리고 칸은 6칸으로 보이는군요. 그렇게 글자처럼 취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만들기 해주시게 되면 표가 만들어질 거고요. 타이핑 할게요. 타이핑이 끝났으면 표 전체에다가 굴림의 1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현재 글꼴이라고 해서 굴림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크기에 대해서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불만 없습니다. 자, 문자의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하시고 숫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일단은 모든 친구들 다 가운데로 맞춰두도록 할게요. 숫자들만 따로 쭉 잡으셔서 나중에 합계도 숫자로 나오겠죠.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면의 색깔이 노랑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요만큼 9분에서부터 147 요만큼만 적용되는 거니까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 블럭 잡은 거에 면의 색깔이라고 위쪽에 있는 도구를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쪽에 있는 도구보다는 단축키 항상 쓰기 때문에 색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컬러니까 C, 선 모양 라인이니까 L 해서 이 두 가지는 좀 외웠으면 좋겠네요. 자, 색깔 바꿀 거예요. C라고 들어가시면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색깔 넣을 거거든 이라고 선택하셔서 면의 색깔을 노랑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게 찾으시면 돼요. 혹시라도 요 노랑이 안 보이고 노른자색이라고 애매한 글자가 써 있다면 옆에 여러 가지 테마를 고르실 수 있도록 화살표 보입니다. 거기에서 오피스라고 하는 테마를 고르시게 되면 빨강, 주황, 노랑이라고 똑 떨어지는 색깔 나오게 될 거예요. 설정.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셀의 합계를 구하고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잡으려고 하는데 보시면 50대에 대해서는 합계를 내지 마세요 라고 X가 쳐져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20, 40대까지만 잡을게요. 85부터 147까지 얘네들만 가지고 합계를 그 옆 동네에다 내시면 되겠죠. 이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깜깜하게 블록 잡힌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블록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블록 계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합계를 내라 라고 했으니까 블록 합계라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합계가 들어가는 거죠.
캡션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건 표에다가 제목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인데, 여기 표 위에 보시면 연도별이라고 하는 제목 보이죠? 요거는 그냥 타이핑을 한 게 아니라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타이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캡션 기능을 이용하면 표를 들어서 이리저리 옮겼을 때 요 이름표도 같이 붙어서 옮겨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표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표 주변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네모난 화살표 보일 겁니다. 뿅 찍으시게 되면 개체를 선택했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캡션을 넣어주겠습니다 라고 캡션 넣기 메뉴가 있을 겁니다. 콩 찍으셔서 표 1이라고 자기 멋대로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그 이름 아니거든 이라고 블록을 쫙 잡으셔서 써주시면 됩니다. 연도별 대한민국. 첫 번째 1번에서 표 전체에다가 글꼴을 굴림의 10으로 해주세요. 아까는 캡션이 없었으니까 표 안에 있는 글자만 맞췄다면 지금은 캡션을 만들었으니까 그 글자도 역시 굴림의 10으로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른쪽 끝자락으로 위치가 이렇게 옮겨져 있지요. 저희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겠습니다. 너네들이라고 블록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오른쪽 정렬. 다만 지금 캡션 만들어진 게 이렇게 표의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표의 아래쪽에 위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표의 허력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할까요? 표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표 덩어리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이번엔 나와 라고 더블 클릭할게요. 따당. 표와 셀의 속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캡션이라고 하는 탭이 보이는군요. 여기서 캡션 눌러주시고요. 그 캡션이 현재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 밑에서 이렇게 있던 거예요. 얘를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위쪽이라고 설정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 위쪽으로 캡션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선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동일하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군요. 가장자리 끝자락은 지금 2줄짜리로 보이고 있죠. 제목줄들도 각각 2줄짜리로 보이고 있어요. 제 오른쪽 끝자락에 대각선도 보입니다. 선 모양들 바꾸실 때 너네들이라고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요. 선 모양의 단축키 알려드렸죠. 라인이니까 L 치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2줄짜리로 놓고 싶어요 라고 이중실선을 바깥쪽이라고 하게 되면 설정했을 때 이렇게 바깥쪽이 2줄로 되고요. 제목들도 마찬가지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서 라인 L 2줄짜리입니다. 이번에는 요 아래쪽만 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을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콩 찍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이 설정됐어요. 왼쪽에 있는 제목들도 쪼로로 블럭 잡아서 라인 L 눌러주시고 2줄짜리.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 부분, 이 부분만 하면 되겠죠. 대각선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이 아래쪽 부분 클릭해서 쭉 올라갔다 내려가면 다시 하나의 칸만 보여요. 이 친구 라인 L 눌러서 대각선 넣을 거거든요 라고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 보입니다. 다시 눌러주면 해제도 되니까요. 그 친구 항상 X 표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양 보시고 설정하시고 잘못됐으면 해제하시면 됩니다. 설정. 지시된 내용들은 다 했고요. 표가 우리가 만든 거는 위아래가 조금 답답해 보이죠? 문제지에서는 위아래에 약간 공간이 있어 보이니까 표를 몽땅 다 블록을 짜라락 잡으세요. 왼손으로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아래 방향 화살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간이 좀 넓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점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보기에 좀 답답해 보이니까 추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차트로 넘어갈게요. 차트의 경우에는 표 만든 거 색깔 넣은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블록을 요만큼이요 라고 잡아준 상태에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었고요. 자, 차트를 만들 겁니다. 차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내가 범위 잡은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 친구가 표보다 위에 있지요. 너는 이라고 한번 선택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저 선택됐어요 라고 바운딩 박스가 뜰 겁니다. 클릭해서 밑으로 표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되겠고요. 차트가 너무 작아 보이죠? 양옆으로 움직여요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쫙 넓혀 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표만큼 넓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차트의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 그리고 2, 3, 40대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건 색깔 들어간 부분만 이용해라 라는 거니까 거기까지 그대로 진행했으면
차트의 종류가 묶은 가로막대형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세로로 서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차트를 너를 이라고 한 번 눌러서 선택하는 건 이 차트를 통째로 옮긴다는 뜻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차트 안에서 내용들을 수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의 속성이나 배경, 계열, 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차트 마법사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오시게 되면 현재는 세로막대로 서 있는 거 가로막대로 눕힐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가로막대로 눕히고 보니 우리 거는 연도별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군요. 근데 문제지에서는 연령별로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를 행과 열을 체크되어 있는 걸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행으로 되어 있는 건 열이라고 바꿔치기 하게 되면 이제 문제지처럼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바뀌게 됐네요. 다음 차트에 제목을 넣을까요? X축에 대한 제목과 Y축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눕혀져 있는 숫자 값들이 쫙 보이고 있는 이 동네에 단위 1000명이라고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X축이 어딘지 Y축이 어딘지 헷갈릴 수 있겠죠. 원래 X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는 게 X축이고요. 세로로 서 있는 게 Y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행과 열을 바꾸면서 뒤집어졌어요. 서로 X축과 Y축이. 그래서 X축은 Y축으로, Y축은 X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으니까요. 숫자 값이 들어있는 곳이 Y축이다. 글자가 들어있는 게 X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20, 40, 60이라고 숫자 값만 옷이 들어있는 거 그게 Y축입니다. 그래서 Y값축이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에다가 단위 1000명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죠. 글자가 들어있는 곳 말고 오롯이 숫자가 들어있는 곳이 값이에요. 확인 단추 눌러서 나오시게 되면 얼추 이제 모양이 거의 비슷해졌죠. 제목에 대해서 지시사항에서는 도둠에 진하게 12 배경선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제목을 붙잡고 얘기해 볼까요? 자, 제목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목 모양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글자는 글꼴이 뭡니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선의 모양은 배경에 있다고 하지요. 자, 배경 탭으로 가셔서 선은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한 줄로 라고 선택. 그림자도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걸 체크하셔서 그림자의 위치 2포인트라고 맞춰주시면 이렇게 제목이 문제지처럼 똑같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제목 이외에 나머지 글꼴들은 다 도둠의 보통의 1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일이 하나씩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친구 글자의 크기 그리고 모양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꼴 다 맞췄으니 이제 나머지 거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네요. 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아래쪽에다가 제목을 잘 넣었는지를 언급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범례라고 하는 건 이 옆에 막대기 하나하나 색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범례라고 하는데 우리 것도 범례가 만들어져 있긴 한데 여기 테두리 선이 없군요. 그래서 이 친구 너는 이라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선을 추가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선 모양, 선 없음이 아니라 한 줄로 있습니다 라고 체크하고 나오시게 되면 이제 문제지와 동일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식을 편집하는 문제이지요. 1번과 2번 문제가 나뉘어져 있고요. 40점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 하나당 20점인가 봐요. 다만 이 친구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라도 오타가 있다면 점수가 다 날아가요. 오타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하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1번과 2번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 라고 따로 저는 분리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1번 옆에다가 커서 두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인데 수식을 만들 거예요. FX 누르시면 바로 수식 편집기가 뜰 겁니다.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키보드에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의 경우에는 이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기호들을 하나하나 찾으셔야 되겠죠.
루트를 찾아왔고요. 그 안에서 분수를 넣을 겁니다. 라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대문자, 소문자도 알맞게 넣어주십시오. 다 만들었다면 이렇게 문 닫고 나가는 표시 보이시죠? 자, 넣기라고 하는 단추 눌러서 나오시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파악해 보니 오타가 있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 만들어진 친구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시 편집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타 부분은 수정을 하시고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방향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위치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도형을 제작하는 문제입니다. 도형을 제작하는 문제가 지금 문제지에서 이렇게 칼라로 서로 다른 색깔이구나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지를 받으실 때는 흑백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색인지는 알아볼 수는 없을 거고요. 문제에서 하양이다, 파랑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언급이 없는데 색깔이 뭔가 들어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본인 마음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도형을 제일 밑에 하늘색 도형처럼 생긴 친구 깔아주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도형에 글씨가 들어있기도 하고 안 들어있기도 하죠. 글씨가 안 들어있는 친구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사각형을 만들어 줬고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기본부터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기본을 보아하니 너비와 높이 값을 보실 수 있네요. 문제에서 크기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그리고 뭐 색깔이라든지 모서리의 둥글기 이런 얘기는 언급이 없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크기가 125 그리고 높이가 1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값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건 그 값을 틀리게 넣었을 경우에는 오답 처리하겠다라는 거니까 크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크기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좀 안전하겠네요. 여기에서 선은 모서리를 좀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줄 거고요. 채우기에 대해서도 면의 색깔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살짝 색깔이 있습니다 라고 아무 색이나 좋아요. 좀 옅은 색으로 설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베이스로 깔리는 도형 하나 갖다 놨고요.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상자를 써라라고 명확하게 지시가 되어 있으시죠? 그렇다면 글상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글상자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타이핑도 할까요? 상자에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네모난 모시가 생겨요 라고 하는 화살표, 개체 선택 화살표입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개체 속성이 짠 하고 뜨죠. 자, 여기 기본부터 항상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너비 값을 언급되어 있는 대로 110, 높이 값을 15라고 크기가 바뀌면 안 되니까 고정을 좀 시켜놓고 가도록 할게요. 고정을 안 시켰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라도 크기가 달라질까봐 미리 조치를 한 겁니다. 선의 경우에는 반원이죠. 완전히 동그랗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면의 색깔은 파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 이름 정확하게 파랑이라고 뜨는 거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설정하고 나와보면 이렇게 도형 만들어진 게 보일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죠. 글자들을 짜라락 하고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글자의 색깔 언급되어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된 대로 쭉 맞춰주시면 얼추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얹어져 있는 건 노란색 도형 그리고 그 위에 그림과 글맵시가 얹어져 있는 거 순서상으로 파악이 되시죠? 자, 이 노란색 도형 그릴게요. 그 친구는 글씨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사각형을 쭉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뜬다고 했습니다. 기본부터 설정하시면 되겠죠. 크기가 110에 50이라고 크기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 크기 고정시켜서 변동 없도록 해주시고요.
색깔이라든지 선의 모양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그럼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죠. 시험장에 ITQ라는 방 안에 픽처라고 하는 곳에 그림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보시면 그 그림은 로고 1번입니다 라고 문서에 포함하시고요. 크기와 효과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림을 로고 1번이라고 선택했고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문서에 포함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대로 넣기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십자가 쫓아다니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 한 만큼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다만 이 친구는 도형보다 나중에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맨 밑에 깔려 있네요. 도형들이 양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림한테 우선권을 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크기 맞춰줘야 되겠죠. 그림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40에 30 고정을 시켜놓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본문과의 배치 보시게 되면 현재 사이좋게 어울려라 라고 되어 있어서 어울리도록 했더니 도형들이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글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여달라 라는 거니까 최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글 앞으로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림에 대해서는 효과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에다가 아래쪽에 보시면 효과 회색조로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요래요래 바뀐 거 위치 들어서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글맵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맵시를 넣을게요. 글맵시, 그러면 글씨를 쓸 수 있죠. 문제에서 그 모양과 글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나비 넥타이. 언급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보아하니 나비 넥타이 모양과 도둠이라고 하는 글꼴 이외에 크기라든지 색깔 빨갛습니다 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군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설정 나와 주시게 되면 이 친구가 일단 최대한 작업이 끝난 거고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 뜨죠. 여기에서 크기 조절할 수 있었어요. 너비 50, 높이 30, 크기 고정하셔서 크기가 변동되지 않도록 해줄 거고요. 역시 이 친구도 도형들이 비켜주지 않으니까 본문과의 배치해서 어울림이 아니라 글 앞으로 나와라 라고 최우선권을 주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이 빨강이라고 했으니까 채우는 색깔이 면색 파랑으로 되어 있는 걸 빨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주시게 되면 윗동네는 끝났네요. 아랫동네의 경우에는 한 세트만 잘 만들어 주시면 그 밑에다가 복사하고 그 밑에다 복사하고 반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 보라색 직사각형 보이시죠? 이 친구가 먼저 깔려 있고 그 위에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 옆에는 글상자 얹어갖고 마무리하시면 되겠군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클릭해서 쭉 드래그 대강 해줄 거고요.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떠요. 기본부터 맞춰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보시면 직사각형에 대한 언급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크기가 15에 12짜리가 있고요. 여기에는 글씨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크기가 10에 15라고 되어 있는 거 면의 색깔을 하양 제외하고 임의의 색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세로로 서 있는 요 친구들 같아요. 크기가 10에 15짜리로 맞춰주면 되겠군요. 색에 대해서는 어떤 색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흰색만 아니면 될 거다 싶네요. 설정.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을 쓰시는 게 좋겠죠. 이 친구는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 줬고요. 이 친구도 역시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기본부터 보시면 됩니다. 크기가 너비는 15, 높이가 12, 크기는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좋겠죠. 선의 모양이 가장자리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져 있으니 둥근 모양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얀 그대로 두겠습니다. 설정하셔서 들어 옮기시면 이렇게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다만 요거 선택을 풀고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풀고
그 도형 안에 글씨가 있다고 했으니까 콕 찍고 들어가 보시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할 거예요. 아직 글씨는 쓰지 마시고요. 복사해서 써야 되니까 그냥 글꼴만 맞춰두도록 할게요. 글꼴이 궁서이고요. 크기가 20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도형의 가운데에 있죠. 그렇다면 가운데 맞춤이라고 해주셔서 커서가 가운데서 껌뻑거리고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력해서 가로 글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일단 상자를 쫙 그려주시고요. 선의 종류는 점선이고 안쪽의 색깔은 없어요 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의 테두리 쭉 잘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보는데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선의 모양을 종류에서 점선으로 골라주시고 채우는 색깔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채우기 없음으로 투명하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상자만 오롯이 남아요. 선택을 빈 공간 눌러서 해제했고요. 다시 상자 안에 커서를 콩 찍으시면 이렇게 글씨가 써질 거예요 라고 깜빡깜빡 하고 있네요. 문제에서 글꼴 제시하고 있죠. 굴림의 18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굴림 크기도 언급되어 있는 대로 위치도 언급되어 있는 대로 글씨를 쓰진 않았고요. 일단 이렇게 글씨 쓴다면 이 정도 크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 마련을 했으니까 이제 요 하나의 세트를 몽땅 다 잡으셔서 복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시려면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를 봐주세요. 제일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개체를 선택할 겁니다 라고 했던 네모난 모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여기도 있죠.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화살표를 넓게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이제 한꺼번에 개체가 잡힙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도형에다 갖다 댔을 때 더하기 표시가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표시가 나왔을 때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쭉 내려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복사가 다 끝났으면 더 이상은 얘를 선택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친구는 활성화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눌러서 해제를 시키시거나 왼손으로 키보드에 ESC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타이핑 하세요. 색상은 서로 다른 색깔이었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농도가 아마 흑백으로 볼지라도 다 달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도형들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좀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친구 선택 잘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는 색깔 바꿔주세요. 그림의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걸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랑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없겠네요. 세 번째 페이지를 풀고 나서 그 친구를 링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열심히 타이핑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위쪽에 제목이 있고요. 중간에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번호로 쭉 매겨져 있는 번호 부분과 표를 쫙 넣어준 표 부분 맨 마지막에 제목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크게 보면 요 5개의 구획 사이에다가 한 줄씩 빈 공간 있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간은 엔터를 2번씩 치셔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타이핑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지에서는 제일 위쪽에 머릿말 부분부터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제일 앞쪽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인데 전체 페이지에다 영향을 미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머릿말이라고 하는 친구를 위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양은 따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라고 모양 없음 가시게 되면 타이핑 하실 수 있죠. 글꼴과 크기, 방향 정해져 있습니다. 몽땅 다 블록 잡으셔서 글꼴 맞춰 주시고요. 크기와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머릿말 꼬릿말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타가 났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국민안전증진이라고 하는 글자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다시 수정 가능해요. 다시 닫겠습니다. 글자 모양 맞출까요? 제목들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도록 하죠. 문제에 보시면 책갈피를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책갈피는 앞서서 만들었던 그 그림과 하이퍼링크 연결시킬 위치입니다.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책갈피를 넣을 거예요. 책갈피 찾으셔서 대화창이 뜨면 문제에서 책갈피 이름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책갈피는 끝났고요. 덧말넣기까지 한 다음에 책갈피가 제대로 잘 꽂혔는지 하이퍼링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말을 얹어줄 거예요. 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 위에 어부바에서 얼려진 이름, 이 친구가 덧말입니다. 너네들이라고 블럭을 쪼로록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을 넣을 건데요. 위쪽에다가 넣을 거죠. 위쪽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얹어지는 글자 쓰시면 됩니다. 넣기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 위에 얹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앞서서 만들었던 이 그림을 링크 시켜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링크를 걸 거예요. 하이퍼링크라는 친구를 누르시면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페이지에 책갈피 꽂아 놓은 거 이제 보입니다. 전시회라고 넣기 해주시게 되면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그림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콩 찍어주면 저희가 아까 책갈피 꽂았던 그 위치로 뿅 하고 도착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 걸렸군요. 문단의 첫 글자 장식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글자의 모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문단 자체에서 어느 정도 요만큼의 한 덩어리의 문단에 있는 첫 번째 글자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라는 거기 때문에 블록 잡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면 되고요. 글자의 모양들을 세세하게 하나씩 수정하는 걸 서식이라고 합니다. 서식에 가시면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아이콘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요 라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은 아무런 모양이 없는 친구죠. 그거를 두 줄만큼 자리 차지하게 할게요 라고 클릭하셔서 글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궁서, 면의 색깔도 노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춰주시면 돼요. 글꼴은 궁서. 그리고 면의 색깔 없는 게 아니라 노랑이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글자가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그림도 좀 넣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도 역시 여기 어디 있는지 경로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냥 찾아오기만 하면 될 텐데요. 그림은 4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4번 그림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악수하고 있는 이 부분만 잘라주도록 하는 기능 필요하군요. 일단 예를요 라고 넣기 하시게 되면 십자가 쫓아다녀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림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 위쪽에 메뉴가 그림으로 자동으로 뜨게 될 겁니다. 그 그림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표현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자르기 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르기라고 하는 친구를 띵 눌러주는 순간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의 칼날들이 장착된 걸 볼 거고요. 자, 여기 깜장색의 그 칼날 쭉 드래그 하셔서 난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그림의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림 나와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 뜰 거고요. 거기서 크기 지정되어 있는 대로 40에 40
크기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기 고정이라고 해주시면 될 텐데 문제를 보니까 바깥쪽에 여백을 지정하세요. 왼쪽에다가 2mm요 라고 했네요. 여백도 지정하고 나올까요? 자, 여백 클릭하셔서 왼쪽에 2mm만큼이요 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 정리가 되지요. 문제에서는 항상 한자로 바꾸는 거 두 개가 주어져요. 이렇게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입력하시면서 바로 바꾸셔도 되고요.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블럭에는 부상이라고 하는 글자, 키보드에 한자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자로 바꿀 거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상이라고 하는 한자 똑같은 아이를 찾으시고요.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보일 수 있도록 입력 형식도 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꾸기라고 하게 되면 한글과 한자를 이렇게 같이 바꿔줍니다. 두 번째 블럭에서도 영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블럭을 잡으셔서 한자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영위도 여러 가지 영위를 보여주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위라고 하는 친구를 정확하게 찾으셔서 한글과 한자 나란히 표현해 주세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주라고 하는 건 어려운 단어를 주석을 달아주겠다, 설명글을 달아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형 누딜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다면 여기라고 위치를 찍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리고 각각의 주석을 달아줄 거예요. 각주라고 하면 화면이 아래쪽으로 쭉 하고 떨어지죠. 문제지의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글이 쭉 나와져 있네요. 그걸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아하니 각주의 구분선은 5cm, 그리고 각주의 모양은 동그라미 기역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지금 요거 1에다가 반가로로 되어 있고 기럭지가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요 친구 일단 가장 기본 값이 저 위쪽에 우리 주석 작업하고 있으면 이렇게 각주에 대한 명령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기본 값이 5cm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손댈 필요가 없는데 각주에 대한 모양은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모양을 바꿀게요 라고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요 친구에서 번호의 모양 고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기역, 니은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면 이제 이 주석은 닫고 나오시면 돼요. 그 주석에 대해서 닫기라고 클릭하셔서 닫고 나오시면 아까 저희가 한국형 누딜이라고 글씨 뒤에다가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이 뒤쪽에다가 이제 각주의 번호가 자동으로 뿅 하고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십니다. 아래쪽에 번호 매기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 번호들은 쏙 빼고 내용들만 쭉 입력을 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특수기호부터 일단 넣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고요. 특수한 기능은 문자표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당구장 표시는 좀 전에 썼던 거를 바로 또 쓸 거면 이 당구장 표시를 눌러주는 거고요. 전에 쓴 게 없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쿵 찍으셔서 문자표를 불러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표가 있을 거고요. 시험에서 나오는 문자표는 대부분은 한글 문자표의 전각 기호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넣기 단추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도 똑같은 아이를 넣어야 되죠. 여기요 라고 위치 찍은 다음에 이번엔 당구장 표시를 그냥 바로 눌러주시면 똑같은 아이가 바로 들어가네요. 글자의 모양 맞출까요? 글꼴은 궁서에 18이라고 되어 있죠. 글꼴은 궁서, 크기는 18. 다만 글자가 하얗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음영색이 빨개요 라고 하는 건 이렇게 2021부터 개요까지 여기에다가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의 색깔은 이 위쪽에 있는 서식줄에서도 가능하지만 음영색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블럭 잡은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더 세세한 글자 모양 설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글자 모양 클릭하셔서 글자의 색깔 흰색, 음영의 색깔 빨강이라고 지시된 대로 주시면 되겠죠. 흰색과 빨강.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된 거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요만큼이라고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꼴은 궁서, 크기는 18. 그런데 요만큼만이라고 블럭 따로 잡아서 밑줄도 여기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강조점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식 메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만큼만요 라고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뜹니다. 기본적인 내용 말고 확장이라고 하는 탭에 가보시면 이렇게 강조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위에다가 얹어줄 모양, 동글뱅이 모양이죠. 뿅 찍으셔서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동그라미가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다시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거기서 우리는 강조점을 얹어 주겠다고요. 동그라미를 이라고 설정. 문단 번호 가보도록 할까요? 자, 기간부터 프로그램까지 이만큼을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문단의 번호 모양이라고 메뉴가 따로 뜰 겁니다. 클릭하셔서 가장 비슷한 모양을 먼저 찾아주세요. 보아하니 자, 이 A라고 B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 비슷한 건 요거죠. 자, 요게 가장 비슷해요 라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되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수정을 해서 쓸게요. 사용자 정의라고 가시게 되면 이렇게 꺽쇠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건 1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었으니까 지금 A 뒤에 점 찍힌 거 보이시죠? 그래서 1수준은 뒤쪽에 점을 찍어서 표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서 번호 모양이 ABCD니까 요거는 불만이 없어요. 다만 1수준의 경우에는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번호의 위치 요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군요. 너비를 20이라고 정렬을 오른쪽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 수준도 가볼까요? 이 수준이라고 선택했고요. 꺾어진 게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2라고 했으니까 이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도 뒤쪽에 점이 필요한가요? 지금 출력해 보면 점은 필요가 없죠. 동그라미 A만 있고 점은 필요 없으니까 이 점은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없애줬고요. 번호 모양도 동그라미 소문자 ABCD 얘군요. 그렇게 해서 점 없이 번호 모양을 체크했는데 역시나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이 수준도 30만큼 오른쪽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번호의 위치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너비는 30, 정렬은 오른쪽.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우리는 1수준과 2수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설정 단추 누르고 나오고 설정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일단 모든 아이들이 다 1수준으로 인식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A라고 하는 곳 밑에 있는 소문자 AB라고 하는 게 2수준, 자식 수준이죠. 그렇다면 너네들은 이라고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 모양에 대한 건 서식이라고 했습니다. 제 끝자락에 가보시면 여기에서 수준을 올려주거나 엄마, 내려주거나 자식, 우리는 지금 이 수준으로 내려주길 원하는 거죠. 자, 자식 수준으로 내려가세요 라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발짝 더 물러나면서 소문자 A, B라고 이 수준 낮춰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주체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너네들도 이 수준, 자식 수준이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뒤로 밀리네요. 수준 문제와는 별도로 줄 간격이 따로 18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은요 라고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줄의 간격, 현재는 160으로 되어 있죠. 이 친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80짜리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살짝 다른 아이들보다는 간격이 넓어진 걸 볼 수 있네요. 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표는 1번 문제 풀면서 작성을 해봤었어요. 너네들이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표 전체에 대한 글꼴과 위치, 그리고 셀 배경 색깔, 선의 모양 뭐 이런 것들 다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 색깔은 컬러니까 C, 라인, 선은 L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글꼴 맞춰줄게요. 굴림, 크기는 10, 가운데 맞춤. 선 모양은 L 누르셔서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왕자처럼 보이네요. 양쪽이 비었으니까요. 설정.
양쪽이 비었죠. 위쪽에 있는 제목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을 하셔서 다시 선 모양 눌러볼까요? 얘는 두 줄짜리로 위쪽과 아래쪽이 적용이 되고 색깔도 이왕 들어온 김에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배경 색깔은 그라데이션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라데이션 중에서 유형 가운데에서 시작 색깔과 끝 색깔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시작 색깔은 흰색, 끝나는 색깔은 노랑. 근데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 완성이 됐죠.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 쭈루룩 잡으셔서 선 모양 L 두 줄짜리 밑에다가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는 안 되어 있지만 위아래가 좀 답답해 보이죠? 전체를 쪼로록 블럭 잡아서 왼손 컨트롤, 오른손은 아래쪽 내려가세요.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지니까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편한 대로 작성하시고요. 자, 이제 이 친구 아래쪽에 있는 제목 글꼴 맞춰줄게요. 나와 있는 서식에서 다 찾았는데 여기 장평의 경우에는 나와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렇다면 따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글자 모양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글꼴과 크기, 색깔들 쭉 나열할 수 있고 장평이 여기 있군요. 장평은 105라고 약간 통통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쪽번호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죠? 맨 뒤쪽에다가 커서는 놓도록 할게요. 전체 페이지에 다 영향을 주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들어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쪽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구석에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도 오른쪽 구석에다 놓도록 할게요. 위치는 여기고요. 쪽번호는 동그라미 숫자니까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1, 2, 3, 4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양쪽에 줄표는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친구들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시게 되면 번호가 숑 하고 들어가는데 다만 그 번호는 5번으로 좀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저희가 문제를 3장에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세 번째 페이지 3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새로운 번호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됩니다. 쪽 번호를 몇 번으로요? 5번으로요. 넣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5번 새겨진 거 볼 수 있죠. 자, 이게 쪽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위쪽에 올라가 보니까 2번 그리고 1번이라고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런 번호는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되고 점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찜찜해서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커서는 아무 데나 두시고요. 그 번호를 현재 쪽만 감춰주세요 라고 클릭하셔서 이 친구 번호는 감춰주세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안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점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둘게요. 전체적으로 빠진 게 없는지 배치가 좀 틀어지게 없는지 쭉 한번 보시고요. 다 됐다 싶으시면 파일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2021년 9월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